반갑습니다. 도침랩의 조경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도침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 손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호침과 도침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 호침이 있습니다. 호침은 이렇게 침 손잡이도 둥글고 침 끝도 둥글입니다. 도침은 침 손잡이가 이렇게 방향이 있고 침 끝이 칼날이 달려있죠. 일자 드라이버 모양과 비슷합니다. 침 손잡이가 도침의 칼날 방향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도침을 사용할 때는 이 엄지, 검지 손가락이 아주 중요합니다. 엄지, 검지 손가락이 침날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수술을 한다고 할 때도 칼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죠. 칼날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과 직각으로 칼날이 움직인다. 그러면 도리어 상처를 더 입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칼 끝 방향을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구선을 일치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 도침은 꽤 긴데요. 8cm 짜리 도침입니다. 이 도침의 경우 엄지, 검지 손가락만으로 침을 놓는다면 힘이 전달이 잘 안되고 침첨이 들어가는 포인트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해서 침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가 치료하려는 부위가 근막이라면 혹은 근육이라면 근육의 결을 따라서 치료를 해야 손상을 입히지 않고 회복 반응을 잘 유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치료하려는 부위에 신경혈관이 지날 텐데요. 신경과 혈관의 주행 방향과 일치되는 칼날 방향으로 시술을 해야 시술 부위의 신경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지와 검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엄지, 검지, 그리고 중지의 역할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모델, 먹음직스러운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의 껍질에 도침을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죠. 엄지, 검지로 도침을 잡고 중지로 침체를 지탱하고 그 다음 역할이 사오지입니다. 사오지는 내가 치료하려는 피부 표면에 사오지를 대고 이렇게 도침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사오지가 치료하려는 표면에 지탱을 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 들어갈지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지의 길이로 어디까지 넣을지 깊이를 조절할 수 있긴 합니다만 더 정확한 조절을 위해서 사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삼지만으로도 가능해지고 더 짧은 도침의 경우 익숙해지면 엄지, 검지로도 제어가 됩니다. 하지만 원칙은 엄지, 검지로 칼날 방향을 잡고 중지로 침체를 지탱하고 넷째 손가락으로 적절한 깊이를 조절해 줍니다. 지금까지가 한 손으로 도침을 잡는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한 손으로 도침을 잡는 방법 말고 두 손으로 도침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요. 8cm 정도 그 이상이 되는 도침의 경우 한 손으로는 내가 이 도침이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두 손으로 침을 놓는데 반대쪽 손으로 침체를 잡고 이렇게 방금 한 손으로 설명드렸던 중지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의 역할을 반대쪽 두 손가락, 두 엄지, 검지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침을 잡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한 손으로 잡는 방법, 두 손으로 잡는 방법. 두 가지 모두 침체에 손가락이 닿기 때문에 장갑 착용이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침을 직접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침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